먼저 그림을 작도해 볼게요. 자, 3. 이 정도로 잡아줄까요? 4. 이 정도로 잡읍시다. 여기가 점 A 4만큼 떨어진 곳에 점 D. 이제 3분의 파이 60도를 작도해 볼게요. 정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아까 요만큼이 3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갖고 역시 3짜리 원의 일부를 그리면 3, 3, 3 정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요 점이 B가 되어서 연결하면 요 길이가 3, 여기가 60도, 여기는 아까 4라고 주어져 있었죠. 자, 이제 수직인 CD를 작도해 볼게요. AD의 연장선을 살짝 그리고 D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적절한 두 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요 점에서 역시 조금 더 벌려서 원의 일부, 요 점에서 원의 일부. 그러면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D를 지나면서 AD와 수직이 됩니다. 자, 이제 BD와 BC가 같도록 C를 잡아주는 건 역시 B를 중심으로 BD만큼의 길이를 원을 이용하여 옮겨주면 되겠죠. 바로 이 교점이 점 C가 되어서 BD와 BC는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모두 작도했어요. 자, BCD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D의 길이를 삼각형 ABD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웃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으니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이 되어 BD의 길이도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ABD에 적용해도 되겠죠. 근데 썩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B에서 AD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 삼각형이 두 개 생기죠. 특수각이니까 삼각 B를 이용하면 요거 H라 둘게요. BH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세요? AH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세요? 4에서 AH를 빼면 HD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두 개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BD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해봅시다. BH의 길이는 3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4. AH의 길이는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요 길이는 4에서 빼면 되니까 얼마?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B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2분의 똑같이 2분의 3루트 3의 제곱 27, 5의 제곱 25, 52 루트 씌워야죠. 정리하시면 루트 1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BD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구해줬어요. 아, 그냥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쉬운데 뭐 타로 수순의 발을 내려서 그렇게 합니까? 이 이후에 이 직각 삼각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러 가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삼각형 BCD의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루트 13인 건 구해놨으니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하면 돼요?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죠. 요 각을 세타라고 두면 요 각은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사인 분의 마주보는 대변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풀려면 각변환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코사인 세타를 이 직각 삼각형 PDH에서 구하면 루트 정리해 보세요. 루트 13끼리 곱해서 13이 되고 2분의 5가 분모에 있으니까 곱하기 5분의 2 해주시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지름의 길이는 5분의 26. 첫 번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썩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첫째, 사인 법칙을 역시 공식 외우고 적용해야 되고 각변환 공식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쌤은 좀 더 쉽고 좀 더 직관적이고 기초적인 방법, 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도형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미들스쿨 중학교 때 배운 거. 삼각형 BCD는 둔각 삼각형인 거 보이세요? 얘는 90도보다 큽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5분의 2분의 3루트 3이니까 1보다 큰 거 보이세요? 제곱해서 비교해 보면 5분의 27, 1. 1보다 조금 더 크네요. 따라서 세타는 45도보다 아주 조금 더 큰 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5도보다 조금 작겠죠. 45도보다 약간 작을 겁니다. 얘는 90도보다 약간 커서 둔각 삼각형이 돼요. 이 둔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네,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얘가 중선이 되면서 수직 2등분이 되고 바로 삼각형의 살짝 바깥쪽 이쯤에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접원을 한번 적절히 그려볼게요. 그림이 살짝 이쁘지 않네요. 네, 외접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림이 네,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네요. 그냥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되어서 외접원의 중심이 이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의 연장선을 그리면 얘가 바로 지름이 됩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운 원의 성질이죠. 아까 여기가 루트 13이란 걸 구해놨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무엇만? 네, 삼각비 코사인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요 각이 필요한데 보이세요? 이 각은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여기가 직각이었으니까 여기가 세타입니다. 깨끗하게 지워서 표현해볼까요? 네. 마찬가지 요것도 세타겠죠. 이 각과 이 각은 같으니까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어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빨강색 2r분의 파랑색 루트 13이 됩니다. 이 코사인 값은 이 직각 삼각형 BDH에서 이미 구해놨잖아요. 루트 13분의 2분의 5라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지름이에요. 지름.
따라서 지름의 값은 루트 13 곱했으니까 13이겠죠? 곱하기 5분의 2, 5분의 26. 아까와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당연히 사인 법칙 그리고 각변화 공식 중요해요. 알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지 않고 수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BD 구의 뜻. 마찬가지 여기서는 치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라는 걸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구해 삼각비만 이용하면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도 한 번도 안 쓰고 사인 법칙도 한 번도 안 쓰고 오로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도형의 성질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꼭 한번 복습해 두세요.